예,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이 또 제법 올라갔는데 이제 물가에 대한 안도감이 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 0.1%, 그다음에 근원도 2.4% 예상치 하회했죠. 생산자 물가지수와 소비자 물가지수 차이도 되게 많이 벌어졌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품을 만드는 단계에서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향후에 소비자 가격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자라면 안정될 수도 있겠다. 물론 이제 7월에 다시 튀어 올라갈 거다라는 분석이 적진 않지만 어쨌든 그건 그때 문제고 지금 당장 인플레이션은 좀 진정이 될 것 같고 진정이 될 것 같으면 경기 침체 가능성은 낮겠구나.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판단을 하게 됐겠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국채금리 이제 뚝 떨어지고 이게 4% 넘어갔다가 이제 3.7%까지 떨어지게 되고 다음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완화되다 보니까 국제유가는 올라가고 근데 이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여기서 더 튀고 올라가서 77달러를 돌파하게 되면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면 이게 혹시 물가가 좀 안 잡힐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유가 이 근처에서 좀 저항이 나오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경기 침체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신호로 봤고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제일 좋죠. 예, 달러 인덱스가 이제 많이 빠졌죠. 이게 저점에서부터 90에서부터 114까지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온 건데 대략적으로 중간값 정도 하면 97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97 전후에서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게 오히려 좀 낫죠. 근데 어쨌든 달러 약세 금리 하락 이렇게 되면 신흥시장, 이머징 시장에는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이제 외국인들 매수 붙고 증시는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구도가 만들어졌습니다. 뭐 차트를 보면 S&P 500 지수 4,510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마이클 윌슨이 얘기하는 뭐 연말 폭락론 이런 거는 되게 어렵게 됐죠. 톱니가 이번에 뭐 데이터 나오고 나면 비관론이 산산조각이 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일단 분위기는 뭐 그런 거 비슷하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계속 올라가면서 연중 최고치 역시 또 경신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증시도 올라갔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저는 이렇게 방송하면서 통계를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뭐 제가 예상하기보다는 이전 통계가 이랬다. 근데 제가 말씀드릴 때 코스피가 올해 들어서 5주 연속 하락은 없었다. 그러니까 4주 연속 하락하면 끝났고 그 다음에 주봉에서 이 20주선이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20주선에서 확 튀어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됐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존 패턴을 깨는지 안 깨는지. 근데 기존의 패턴을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여기서 튀어 올라가면서 훅 하고 올라갔고 또 하나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린 게 삼성전자가 달러 차트 기준으로 200주선이 지난주에 깨졌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다시 멀찌감치 가주지 않으면 삼성전자가 65,000원까지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삼성전자 주가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이제 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시장이 흐름이 깬 게 아니라 그냥 쉬었다 가는 거였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 투자들이 되게 많이 샀습니다. 6천억 원 가까이 환율 빠지고 하다 보니까 이제 6천억 원 가까이 이제 적극적인 매수를 했고 또 선물도 되게 많이 샀죠. 선물 매수하니까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붙을 수밖에 없었고 다만 제가 이제는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물 매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많이 나와서 영끌 더 이상 팔 여력이 별로 없다. 근데 그 뒤로 더 팔았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당 부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할 여력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외국인들이. 그래서 다음 주에는 조금 대형주들은 좀 눌릴 가능성도 없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형주들 중심만 놓고 보면 조금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구간으로도 진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지수는 대형주들은 조금 이제 가려서 봐야 되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종목으로는 외국인들이 오늘 순매수가 거의 5,900억 정도인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5,000억 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워낙 집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 매수가 좀 있고 일부 이제 항공주라든가 다음에 조선주 일부 이런 게 이제 들어가 있었고 뭐 방산이라든가 2차 전지라든가 이런 류의 기업들이 좀 매도 쪽에 포진해 있는 편이었고요. 기관은 오늘 기관 매매는 의미를 두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투자가 8천억 들어온 날은 시가총액 상단은 거의 다 오른쪽에 들어가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기관의 매매 종목을 좀 의미 있게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들은 2차 전지, 2차 전지, LNF, 에코프로 담고 일부 IT 관련된 종목군들을 좀 매도 쪽으로 치웠고, 다음에 이제 성화이텍이라든가 뭐 이런 류의 기업들, 다음에 IT 내에서는 좀 주성 엔지니어링, 아비코전자 이런 것들을 좀 골라 담는 형태를 보였고요. 기관은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고 2차 전지는 에코프로 담았는데, 근데 이제
오늘 그 IT 종목 되게 많이 담았거든요. 근데 약간 보면 그 HBM이라든가 아니면 DDR5라든가 이런 쪽에 좀 집중한 게 보여요. 그래서 종목 장세는 이제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오늘 장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서 보면 블러드가 그만뒀거든요. 이제 블러드가 그만두면서 이제는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다. 그러니까 이런 전망이 더 강해질 가능성도 있죠. 왜냐면 이 사람하고 닐 카시카리가 초강경 매파 발언하는 이제 쌍두마차였는데 이거 말고 이제 한 명 정도가 더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그 가장 강력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앞으로 자기는 정책 얘기도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투자들의 심리적인 압박이 좀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금리에 대해서는 어차피 7월에 인상한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이제 이 부분이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재료가 될 가능성은 좀 생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있습니다. 하나. 국제유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7달러가 중요한 저항대인데 이걸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인플레이션이 그나마 이제 에너지 가격 하락한 것 때문에 잡혔는데 유가가 올라가 버리면 좀 골치 아파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또 분위기가 잡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국제 유가 움직임 좀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세게 했죠. 들어왔는데 일단 3주 연속 매도하다가 매수로 바뀌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통계, 그러니까 항상 저는 제 방송은 통계 데이터 보여드리는 걸 가장 잘 보셨으면 좋겠는데 주간 증시 전망 때 말씀드릴 때 외국인들이 작년도 7월 이후에 4주 연속 순매도가 한 번밖에 없었고 그나마 순매도 4주 차는 몇십억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보통 3주 연속 매도하면 거의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이번 주에 이제 매수로 돌아왔죠. 그래서 다음 주에도 연속 매수로 가느냐 홀짝홀짝으로 가느냐 요거 좀 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조금 외국인들이 매수로 들어온다라면 전차군단 쪽으로 좀 힘이 계속 실릴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 볼 필요가 있고 오늘 특징은 뭐 반도체에서 HBM, DDR5, 제약, 증권 뭐 이런 쪽으로 움직였는데 사실 오늘 하락 종목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좀 종목들 외에는 되게 좀 소외감이 컸던 날이어서 상승 종목 이외에는 대부분 다 되게 부진했던 날, 뭐 또 이렇게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화 장세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이게 예탁금 추이거든요. 연초에는 예탁금이 한번 확 올라갔잖아요. 44조 원 정도 되던 게 예탁금이 50조 원 언저리까지 올라왔거든요. 저때 2차 전지가 초강세 보이면서 2차 전지 추종하는 돈이 들어와서 그 돈으로 2차 전지 땡긴 거예요. 근데 그 뒤로 2분기 들어서 이후부터 놓고 보시면 예탁금이 50조 원 안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이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라 뭐 채권 만기 들어와서 일시적으로 계좌에 들어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그런 거를 빼고 이제 균일하게 보면 대략적으로 50, 52조 원 요 사이에 갇혀 있거든요. 개인들이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승률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75% 정도 승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수한 거에 평균 매수가 대비 수익률을 보면 수익 난 확률이 한 75% 정도 되잖아요. 기관도 그 정도 됩니다. 기관도 한 75% 정도 되거든요. 근데 개인은 지금 이래요. 개인이 지금 30% 왔다 갔다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장을 개인이 주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반도체 업종 주봉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거래량은 줄어드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래 대금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도체 안에서도 기관들이 매매를 하는 시가총액이 좀 작은 종목군들, 그런 종목들이 큰 종목들,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은 배제가 되고 시가총액 큰 종목들 중심으로 게임을 벌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주도권 자체가 개인들에게 있는 게 아니니까 제가 그래서 맨날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좀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지금 자금 상황이 이래요. 근데 이제 이러다가 예탁금이 들어오면 또 양상이 또 바뀌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장에서는 수급,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반등장하고 상승장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반등장은 웬만한 종목이 다 따라서 올라오는 게 반등장인데 그건 워낙 많이 빠졌을 때 나오는 거. 상승장은 골라서 가는 게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종목 보실 때 좀 수급 좀 면밀하게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